두 번째 영상입니다. 전자 거버넌스 교재 235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전자 거버넌스는요, 거버넌스의 어떤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요. 거버넌스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얘기가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있잖아요. 제가 아마 지금 그 강의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다 이메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메일을 통해서 업무의 어떤 그 진행 상황, 결과 같은 거를 주고받는 것도 일종의 협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협력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전자 거버넌스의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은 이메일을 많이 안 쓰시겠지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이메일이 업무의 주요 통로이자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카카오톡이라든가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서 이른바 단톡방이요. 단톡방을 통해서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일에 관련된 얘기, 공지사항만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주체가, 여러 사람이 전자적 수단을 동원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거버넌스예요. 이게 사실 설명할 게 없는 부분이에요, 오늘도요. 왜냐면은 너무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억지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내가 쓰고 있는 게 지금 뭔가 좀 색다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인터넷을 사용해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하는 게 목적이죠. 당연히 정보 공개, 알 권리, 그리고 요새는 누군가 말하기 전에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그 소비자 또는 국민, 고객이 알아야 될 것을 미리 공개를 하잖아요. 민주성 개념이고요. 효율성은 공무원들이 일을 얼마나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니까요.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이 두 개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시스템을 거쳐서 지금 민주성과 효율성을 모두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자거버넌스 형태를 기본을 매우 잘 마련한 나라에 속하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이고 더 유저 프렌들리, 사용자가 편리하게 하려고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인터넷을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현재는 앱으로 많은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죠. 앱을 누구나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민주성, 국민 참여가 더 높아지는 차원에서 민주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효율성도 마찬가지죠. 시민인 내가 만약에 업무 처리한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면 앱을 통해서 손쉽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갈 때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만약에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심하게 좀 있다던가 버스 정류장이요. 정류장에 좀 그냥 무단투기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등교, 하교하는 길에 사진을 찍고 위치를 지도에 표시를 한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적고 이제 바로 신고를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 효율성이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이게 약간만 잘못되면 사람이라든가 자동차 또는 기차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은 즉시 앱으로 신고를 하고 담당자에게 번호가 있어요. 그 담당자 번호를 통해서 즉시 제가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좀 드문 일이긴 한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거는 지난 겨울에요. 한 6개월, 7개월 전에 겨울에 길거리에 동파, 일반 가정의 상수도가 아니라 큰 도로 있죠. 큰 도로 밑에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묻는 그런 하수관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수관거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게 좀 보여가지고, 물이 도로에서 이렇게 나와서 흐르게 되면은 겨울에는 바로 얼어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람과 자동차 등 모두 위험하죠.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바이나 전동보드 같은 걸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만약에 얼어있는 빙판길에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큰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재난 알림 문자가 와서
영상이 자동적으로 끊어진 다음에 제가 뒤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데 이 인터넷 전자거버넌스라는 수단이 매우 큰 역할을 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어떤 똑같은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저는 이제 그 응급실, 뭐 휴일날 문 열어놓은 약국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찾는 것도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소비자 정보, 뭐 농산물이 우리 축산물 이력제라 그래서 소나 돼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가능성을 증대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죠. 정부에서 일단 뭐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그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맡기는 건데 일단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국가통계 포털,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 포털을 통해서 뭐 만약에 인구라든가 가구라든가 뭐 소득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쉽고 정확하고 약간의 만약에 본인이 통계적인 지식만 좀 있고 기술만 좀 있으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국가통계 포털 같은 경우는 잘 갖추어진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요. 데이터가 올라와 있고요. 또 통계청에서 그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는 통계의 근거를 두고 일정 부분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정보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별 뭐 이런 주제별로 묶어놓고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만약 거기서 그걸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른바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다 자유로운 유통 가능성의 증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제 비용 얘기가 약간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을 국민 입장에서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첫 강의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전자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더 만들면 만들수록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국민은 들지 않지만 정부는 든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어떤 인건비, 그리고 가끔씩 고장나면 수리 비용도 들어가고요. 또는 완전히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겠지만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꾸준히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거버넌스가 가능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어요. 뭐 만약에 뭐 앱이 안 되면은 홈페이지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메일로 주고받고 자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서 간단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화해도 되고요. 영상통화, 요새 영상통화를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영상통화는 생각보다 멀리까지 됩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의 통신 환경이 좋다고 하면 별로 끊기지 않고 외국과 통화가 자유롭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놀랍니다. 저도 가끔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친구하고 영상통화를 잠깐 하는데요. 물론 1분, 2분 이내에 해야 되는 건데 뭐 그 친구가 더운 나라에 있기 때문에 뭐 낙타를 타고 다닌다든가 야자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저는 저녁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물론 저는 지금 이게 친구하고 논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전화나 알림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끊어지고 다시 이어진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